konnichiwa 미나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단 합격의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독해를 풀어볼 거예요. 독해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우선은 독해를 조금 싫어하는 마인드를 좀 버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독해 좋아하십니까? 자신 있게 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조금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중요하죠. 아, 선생님 저는 독해 너무 싫은데요. 선생님 저는 독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이러면은 그 뒷장을 넘기기 싫은 과목들이 바로 이 독해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처음에 이제 여러분 저와 함께 공부를 할 테니까 이 마인드가 그래 한번 해보자. 독해 재밌지? 어떤 내용이 나올까? 궁금해. 이런 좀 그 마음만이라도 이렇게 좀 가다듬고 수업을 들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독해 처음에 싫어했는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재밌고 뭐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해석이 잘 될 때 재밌기도 하고 문제를 잘 맞출 때 재밌기도 하고 아무튼 이 각자의 재미를 좀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독해에 대해서. 아시겠죠? 뭐 좀 어려운 일이겠지만 너무 무작정 싫어하고 막 그러지는 않도록 하자고요. 자, 우선은 독해에 대한 파트를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분석이랑 그 다음에 평소의 학습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해는요 60점 만점이에요. 독해 과목이 한 과목이죠. 지난 시간까지 했던 문자 어휘와 문법까지가 이제 언어 지식이잖아요. 60점 만점이고 얘가 60점 만점. 나중에 또 진행될 청해가 60점 만점. 해서 총 180점 만점입니다. 2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약 65분 정도, 60분에서 65분 정도가 아마 여러분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독해 문제만 따지고 보면은. 원래는 1교시 시험이 105분이잖아요. 그 중에 독해를 한 65분 정도, 60분 정도 시간을 소요해서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문제 10번 첫 번째 독해 문제가 단문 독해예요. 내용이 하는 거고요. 5지문이 나옵니다. 지문 하나에 문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총 5문제. 두 번째는 내용이 중문 독해죠. 중문 독해는 지문이 3개. 그리고 각각의 지문에 문제가 또 3개. 총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합이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문은 1개 나오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는 2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장문 독해예요. 내용이 장문 독해 지문이 하나고요. 역시 문제 수는 3문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정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파트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해드릴게요. 한 지문이 나오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2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21문제 문제를 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 볼까요? 독해 유형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분석을 해 드릴게요. 독해를 싫어하지 말자고요. 내용입니다. 단문 독해죠. 주로 생활학습 일상적 이런 거 사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냥 제가 그 어떤 유형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 뿐이고 사실은 뭐 그게 무슨 수필문이든 아니면 뭐 무슨 논설문이든 아니면 무슨 뭐 칼럼이든 기사든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지문 하나에 문제가 하나 나오는구나 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돼요. 짧은 글이에요. 이왕 썼으니까 읽을게요. 비즈니스 문서 같은 것도 나옵니다. 편집글도 나오고 뭐 메일, 이메일 같은 게 좀 한 문제씩은 나오죠. 주제로 그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200자, 300자 정도의 짧은 글 한 6줄 정도? 6줄, 5줄 정도? 그 글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이런 건 여러분 뭐 모르셔도 됩니다. 자, 지문은 5개고요. 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중요하죠. 세워라 내워라 문제를 풀 수 없으니까 문제당 2분, 빨리 풀면 2분. 그리고 3분 내외로는 문제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마지막에 있는 독해 문제까지 다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거 막 한 5분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 마지막 문제 무조건 못 푼다고 보시면 돼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뭐 패턴이랑 유형 분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들은 과감하게 좀 포기하거나 찍거나 넘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다 푼 다음에 시간 되면 다시 와서 푸시면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단문 독해에 걸려있는 총 시간이 10분에서 15분 정도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시험 보실 때 시험장에서 할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제 유형을 좀 파악해 드리면 일단은 요 단문 독해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예요. 총 5문제 중에 3문제 이상 나올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그 주장이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그래, 당연히 그 글의 그 문단의 마지막에 있겠죠. 마지막 부분에 결정적인 힌트가 많습니다. 단문 독해는 즉 이렇게 막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요 한두 줄 정도에서 거의 한 90% 정도 정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앞에서 조금 막힌다고 해서 아우 독해 나 정말 짜증나 안 해 이러지 마시고 아 그래 앞에 부분은 뭐 조금 뭐 이해 안 되지만 넘어가다가 마지막 문장에 딱 한두 줄 정도만 제대로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제 보기로 넘어가가지고 보기 해석이 잘 된다. 이러면 정답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약간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두 줄 정도의 문장은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는 습관을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독해 점수가 눈에 띄게 향상을 아마 할 거예요. 하게 됩니다. 반드시 돼요. 뭐 아마도 아니야. 무조건 될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 문단까지 마지막 줄 한두 줄 문장 잘 해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뭐 많이 보죠, 여러분들. 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까 위에 글들이 있어. 그 중에 여기다가 이제 밑줄을 쳐놓고 이거 무슨 내용이냐 1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단문에서는 많이 안 나오긴 해요. 압도적으로 이 주장을 묻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유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역시 뭐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아니에요. 한 문제 이하 정도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은 그런 거죠. 이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은 뭐 이 글의 내용과 뭐 틀린 것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평소에 학습 팁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독해를 싫어하지 말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해를 싫어하는 순간 그냥 시험이고 뭐고 뭐 문제 풀이고 뭐고 그런 거 없죠. 아, 뭐 넘기면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어? 보기는 왜 이렇게 또 길어? 이거 더 기네?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하게 되면은 독해 공부 못 해요. 여러분 지금은 공부를 하는 단계잖아요. 공부를 할 때는 역시 습관도 중요하고 좋은 자세, 뭐 이렇게 바르게 하는 자세 말고 그 독해를 접하는 마음이나 문제를 풀어가는 유형이나 패턴 분석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독해 과목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문제를 먼저 읽어요. 처음부터 다짜고짜 막 지문부터 읽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문제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지문을 읽어야겠죠. 그래야 내가 무슨 문제를 풀어야 될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지문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여기서 어디에 힌트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문제부터 읽고 내가 뭘 풀어야 되나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세요. 세 번째도 뭐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독해 문제가 번역하는 문제는 아니에요. 번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문제 읽고 이것만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부분이 그 지문에 힌트가 반드시 있어요. 거의 뭐 보물찾기 같은 겁니다. 숨어 있어요. 숨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있어. 보기가 아니고 지문에 있어요. 그거 잘 읽고 그거에 해당하는 지문을 선택지를 찾는 거예요. 보기를.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무조건 힌트가 숨어 있지 않아요. 힌트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포인트를 맞춰야겠다라는 초점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단문 독해는 마지막 한두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필자의 주장을 대부분 다 마지막에 쓰거든요. 그런 패턴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마지막 뭐 이건 중요하진 않지만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건 이건 뭐 당연히 뭐 그런 건 있죠. 처음부터 해석 안 된다고 해서 아예 그냥 넘겨버리면 흐름이 다 깨져버리니까 좀 대충 이런 내용들이야. 대충 이런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어. 근데 마지막은 너무너무 중요해.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문제 나오고요. 3분, 최대 3분 이내로 푸셔야 돼요. 한 지문당. 자, 다음입니다. 중문독해입니다. 중문독해는요.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중요하진 않아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것뿐이에요. 주로 500자, 700자 이거 뭐 몇 자인지 세어보진 않을 거니까 아무튼 한 뭐 12줄, 13줄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길입니다. 그런 거에 뭐 신문의 내용도 있고요. 잡지 내용도 있고 뭐 평론 같은 것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게 중요하죠. 3가지 지문이 나오는데 그 지문당 3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9문제가 나오죠. 뭐 중문독해 1 해가지고
지문 하나 나오고 거기에 문제 3개 나오고 중문 독해 2 해가지고 뭐 지문 나오고 문제 3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죠. 7분 이내로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총 한 20분 정도? 20분 안팎 정도에 대한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실전에서. 자, 유형입니다. 이 파트는 단문과는 다르게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밑줄을 딱 쳐놓고 이렇게 뭐 1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한 지문에 2가지 이상, 2문제 이상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 좀 가면은 뭐 2번 이런 식으로 밑줄 쳐놓는 문제들이 가장 많아요. 이런 유형들이 있고, 그리고 필자의 주장을 묻는 문제 당연히 있죠.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 글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건 뭐 팁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문이 있습니다. 이게 서론, 그리고 이 가운데가 당연히 본론, 그리고 당연히 마지막은 결론입니다. 지금 뭘 쓰는 거냐, 다 아는 내용을 왜 그러는 거냐 라고 생각하겠지만 결론 부분에 우리가 뭐 써요? 결론 부분. 결론 쓰죠. 물론 결론 쓰는데 주장을 쓰죠. 총정리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필자의 주장 같은 것들, 의견 같은 거 묻는 문제는 다 여기 나옵니다. 이 부분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락별로 문제 푸는 거예요. 1번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문제 힌트. 그리고 이건 2번 문제 내용. 3번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면은 1번 문제를 어디서 힌트를 찾아야 될까? 이렇게 좀 헤매는 일이 적죠. 힌트가 여기 있으니까 1번 문제는. 2번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면 굉장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무조건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내용 파악 문제입니다. 내용 파악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뭐 이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뭐 필자의 생각은 무엇이 그런 거는 뭐 주장 문제고 아니고 뭐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도 나옵니다. 뭐 나중에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소에 학습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먼저 읽죠. 당연히 문제부터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지문을 읽는데 지문을 그 본문을 한 2개, 3개 정도 단락으로 나눠요. 아까도 방금 했죠? 이 맨 앞부분에서 이렇게 내용이 있으면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고 이게 3번에 힌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거의 뭐 무조건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줄 친 부분의 의미 파악 문제 있죠? 그건 당연히 그 밑줄 친 문장 포함해서 앞뒷 문장의 힌트가 거의 99%예요.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앞문장이 한 70% 정도 힌트가 나와요. 그리고 뒷문장에서 마지막 한 30% 정도 힌트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필자의 주장 찾기 문제 당연한 얘기겠지만 단문과 똑같아요. 이 결론 부분에 나오잖아요. 이 결론 부분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한두 줄 결정적인 힌트가 빵 나옵니다. 이 문장이 힌트구나. 해석 잘해야겠다. 그리고 나서 보기 보자. 이런 느낌으로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다 유형과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냥 막 맨땅에 헤딩하기 정도로 공부하시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전 그런 거 좋아하는데 하지만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중요한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형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요. 맨땅에 헤딩해도 돼요. 뭐 중문을 독해를 좋아하기만 하면은 좋은 점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파트죠. 종합이해 파트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두 지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랑 B가 각각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학교 폭력에 대해 뭐 그렇게 어두운 주제는 잘 안 나와요. 뭐 유학에 대해서 A는 어떻게 생각하고 B는 어떻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 있죠. 발음이 왜 이래. 그리고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관한 뭐 내용,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A는 어떻게 얘기하고 B는 어떻게 얘기한다 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비교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한 파트이기도 하죠. 보통 뭐 신문 사설 같은 것들, 칼럼 같은 것들 많이 나와요. 600자 정도 되고요. 지문이 하나 있어요. A와 B가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당연히 한 중문 사이즈의 문장이다 보니까 7분 정도 되는 시간 안에 풀어주시면 좋겠죠? 출제 유형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는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자의 입장을 묻는 문제 하나 나오고 공통된 의견 혹은 다른 의견, 차이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A와 B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A는 어떻게 생각하고 B는 어떻게 생각한다? 뭐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뭐뭐에 대해서 A, B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 A도 이런 의견 말하고 B도 이런 의견 말하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쉽죠? 문제 유형은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실제로 문제풀이 갈 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평소의 학습 팁입니다. 이건 중요해요. 일단 지문 A와 B의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간단하게만이라도 요약하는 겁니다. 뭐 A는 예를 들면 A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뭐 그 정도. 근데 B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주는 거죠. 그 정도만 해주시면 좋고요. 조금 더 잘하게 되면 좀 더 늘려서 요약하면 더 좋겠죠. 뭐 A는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B는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렇게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A와 B의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 이건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한 문제가 무조건 이 문제라 보시면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 있죠. 공통된 의견 혹은 다른 의견 찾기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와요. 꼭 차이점을 공통점이랑 같이 발견해 두시고 그런 게 좀 어려울 때 있죠. 공통점과 공통된 의견과 차이에 대한 의견이 잘 안 보일 때 그럴 때는 찬성이냐 반대냐 혹은 긍정이냐 부정이냐 이 관계로 먼저 접근해 보면은 의외로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천천히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장입니다. 장문 독해죠. 길어요. 900자 이상 뭐 약 거의 뭐 한 페이지 정도 되는 문장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논리적인 이해 전개가 비교적 명쾌한 지문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습니다. 괜찮아요. 자신감 가지고 공부하면 돼요. 뭐 그런 거예요. 당연히 주장이기 때문에 필자의 주장 혹은 의견에 관한 문제 한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어디 나올 것 같습니까? 지문 안에 나오겠죠. 지문 안에 어디? 마지막에 나오죠. 주장은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뭐 멋있게 말하면 기승전결 있죠. 네, 여기다 좀 쓸게요. 시간이 좀 지나가지만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이제 또 한 문제 나오고 마지막에 한 문제 나와요. 독해는 이런 유형이에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겁낼 거 없어요. 그 부분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번역하는 문제도 아니고. 지문은 하나, 세 가지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이 시간은 한 10분 정도, 10분 내외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유형을 분석해보죠.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그 중문이랑 비슷해요. 아까 중문 독해의 유형 세 가지 있었죠. 첫 번째는 밑줄 친 부분 의미 파악 문제 한 문제는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자의 주장 문제 이건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 내용 파악 문제 있죠? 이 글에 대해서 맞는 거 혹은 뭐 틀린 거 어떤 건가 아니면 뭐 필자가 이렇게 생각한 혹은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 뭐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한 문제씩 나옵니다. 자, 이제 평소에 학습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거의 세뇌가 돼야 돼요. 이건 문제를 먼저 읽어요. 문제부터 지문 말고 문제 읽고 내가 뭘 풀어야 될지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본문을 한 3개나 4개 정도 나누세요. 단락별로 나누면 돼요. 단락이 끊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누고 앞에 하나, 중간에 하나, 마지막 하나 이렇게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지 않아요? 나타나 있어요. 밑줄 친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말했죠? 그렇죠. 앞뒤 문장에서 힌트 대부분 나온다. 그리고 필자의 주장 찾기는요. 마지막 한두 줄에서 나온다.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구호처럼 외워야 되는 겁니다. 주장, 마지막 한두 줄. 밑줄, 그러면 앞뒤 문장. 이렇게까지는 꼭 점검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시사가 나오면 지시하는 대상. 그런 것들 있잖아요. 가끔씩 뭐 1번 해놓고 고노하면서 여기 밑줄 딱 쳐지면 이게 뭘 파악하는지. 당연히 이런 것도 거의 앞문장에 나와요. 그렇게 조금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미리 생각은 해두고 공부하자는 거죠. 마지막 파트입니다. 정보 검색이 있습니다. 정보 검색 600에서 700자 정도, 중문 정도 되는 길이 다 합치면 주로 뭐 전단지나 홍보지나 팜플렛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어떤 뭐 무슨 수업이 있는데 그 수강 안내를 하거나 어떤 뭐 슈퍼에서 뭘 파는데 그거에 대한 소개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나옵니다. 아니면 무슨 뭐 공원 안내할 때 쓰는 뭐 그런 것들.
아무튼 그래요. 나중에 문제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지문은 하나, 그리고 문제는 2개 출제됩니다. 7분 정도 소요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유형 분석해 드릴게요. 유형은요, 내용 파악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뭐뭐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인가, 혹은 뭐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뭐 그런 거, 내용 파악하는 거. 그리고 정보 검색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컨테스트에 응모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중 누구인가? 막 조건이 걸려 있겠죠. 조건이 있고 거기 뭐 응모 자격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가지고 이 선택지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그런 조건에 모두 다 맞는 것들을 하나 찾아라 라는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이것도 뭐 나중에 문제 풀 때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학습 팁까지 알려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이런 거예요. 문제에서 제시된 조건을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조건이 걸려 있어요. 조건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평일은 안 돼 또. 주말만 들을 수 있는데 주말에도 오전은 아르바이트해.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왼쪽에 문제 1번, 2번.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막 글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1번에 막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거기서 이제 체크해놓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 혹은 해당하는 것들을 여기서 골라주는 거죠. 아, 요거 수업은 들을 수 있겠네. 아, 이 수업은 괜찮겠다. 이런 식으로 파악해 주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이게 표시해 주는 게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외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예외가 좀 중요해요. 뭐 이런 것들 있죠. 당구장 표시. 당구 치는 곳은 아니에요. 이렇게 좀 주의해라 라는 거. 그리고 뭐 타다시, 다만, 단. 뭐 우리 가게는 뭐 연중 무휴입니다. 연중 무휴하면 안 되겠다. 우리 가게는 뭐 일요일도 오픈합니다. 단, 뭐 설날은 쉽니다. 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조건들이 단 걸려지는 것들, 그런 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주의해가지고 주의사항 해서 뭐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추가하는 게 있겠죠? 이렇게 예외적인 내용들은 좀 잘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빠르게 달려와 봤는데 독해는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잘 한번 생각만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단문 독해부터 문제를 풀면서 실제로 어떻게 나오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에 너무 겁먹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어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세는 중요하죠. 다만 너무 뭐 독해를 싫어하지 않고 좋은 글이구나. 아, 이 글은 참 잘 써졌구나. 뭐 이렇게도 재미를 느낄 수 있으니까 본인만의 재미를 찾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단문 독해 내용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